답답한 정치, 여의도부터 용산까지 쓴소리를 짱짱하게 들려주시는 먼데이 스피커 모셨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짱짱하게 들릴 일도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준호 확실합니다 님께서 박지원 대표님 화이팅! 내일은 희망님은 박지원만한 정치인이 없다. 아 진짜 정치구단 박지원님 욕초이님이라는 분인데 어지러운 현 정치에 분명한 소리를 내주세요. 자기 정치도 좋지만 이런 원로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이런 질문도 하나 있네요. 이 광고님께서 박지원 원장님은 김건희 특검을 끊임없이 반대하던데요.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김건희를 감싸던데요. 왜 그러신지 그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쌍특검 주장했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잘못 알고 그러겠죠. 잘못하신 거구나. 원래는 쌍특검 같이 가자. 그렇죠, 쌍특검. 그러면은 특검 추천은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네. 할 때도 야당이 추천해서 한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 두 개 다 야당인 우리가 민주당이 하는 게 맞다. 네. 특히 김건희 특검은 그렇다 이거죠. 네. 자, 뭐 박지원 원장님이 특별히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서 A라는 측면은 괜찮을 수 있고 B라는 측면은 이상할 수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니 아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죠. 네, 그렇죠. 뭐 무조건 다 못하고 이런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리고 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그 옷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입니다. 그리고 외교 무대에 가서 우리 영부인이 출해 가지고 있어서는 되겠어요? 멋있는 게 좋지. 그렇죠. 멋있게 보이죠. 예, 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신 거다. 자, 물음표님께서 박지원 원장님 수박들 편들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박이 누군지. 자,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하고 마쳤는데요. 이번에 네 번째라면서요. 우리나라 정상이 G7 회의에 참석한 게. 대통령 G7 데뷔 무대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한일 간의 역사 문제, 즉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워버리고 네.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주고 오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만 외형상 보면은 어떻게 됐든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또 각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함으로써 네. 모양은 좋습니다. 모양은 좋다.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유령비 한일 정상이 합동 참배를 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다. 네. 유령비 협동 참배도 잘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일 관계는 역사적인 문제와 반성과 사과가 있으면은 우리가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완전히 이것은 묻혀가고 미국에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애들 말로 밀어주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한일 관계 그렇게 외형적으로 좋아지잖아요.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초청함으로써 그것도 잘된 일이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요? 네,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지금 현재 네.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은 돈 봉투, 가상화폐, 네. 또 우리 민주당의 줄줄이 네. 검찰에 소환당해야 할 의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검찰에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하나 쪼개기로 아주 치사하게 하더라고요.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한테 어떻게 각인되겠느냐. 정의당도 지금 현재 원내대표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국정면에서는 잘못하고 있는데 네. 외형적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또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할 거예요. 지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야당이 재구시를 해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네.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집회도 가졌지만은 처음부터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민들이 다 죽습니다. 저희 고향 해남 신안, 진도 목포, 완도, 네, 완도. 목포 신안 이쪽에서 전복이 우리나라 8, 90%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김, 미역, 모든 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건데 네. 또 한편으로는 도시에 사는 젊은 부부들이 자기 자식들의 학교 급식에 네. 또는 집안 식탁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올리겠느냐. 아유. 또 어른들도 원자병 피해를 잘 알고 있는데 먹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좀 야당에서 강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본에서 외국 석학들에게 굉장히 잘 서포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도 영국의 옥스퍼드 명예교수 앨리슨 네. 교수는 오염수 문제 없다. 내 앞에 있으면 10리터라도 마시겠다. 그런데 과연 이런 앨리슨 거짓말 교수가 10리터를 마실 수 있는가? 자기들 갖다가 자기 손자, 자기 가족들한테 그러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겠는가? 네, 이런 네. 것도 의문이지만은 얼마 전에도 하버드 로스쿨 램지어 교수는 네, 램지어.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매춘 행동을 한 거다. 이런 망언을 했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들 같아. 네.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라도 네. 민주당이라도 좀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역사와 국민 건강을 담보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다 퍼주고 양보하는 외교 속에서도 한미일 정상들의 그 외형적 모습만 보고 있을 때 우리 경제는 멍들어간다 이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은 굳건히 해야 되지만은 네. 한중 경제 협력은 해 나가야 되는데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압력으로 수출 적자, 무역 적자는 매월 증가가 되고 네. 또 러시아하고도 경제 교류가 끊김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파탄이 오고 있는데 민주당이라도 대통령이 미일 일변도 외교를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중국,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서 좀 외교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럼요. 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돈 봉투, 가상화폐에 얽매여 있지 마라. 그러니까요. 싸우면서 네, 일하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뭐 가상화폐는 그때 포인트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자꾸 사람들이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엄청나게 잘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죠. 문제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시다하고 바이든은 얻은 게 많지만 우리는 사실은 다 내주고 껍데기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완전히 들거든요. 파주고 얻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바뀌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해줘갖고 윤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게 됐을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한미 네. 관계가 굉장히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잖아요. 네. 저희들에서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압력에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은 가장 필요하게 중시하면서도 경제 협력을 중국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그렇죠. 취했기 때문에 예, 예. 달랐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중국은 버리고 일본으로 그러니까 너무 척지게 미국으로 외교를- 뛰어가 버리니까 예.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민생 경제인데 경제가 파탄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직시해야 됩니다. 그 키신저인가요? 네, 키신저 이번에 세계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위험하다. 지금 특히 이 대한민국과 뭐 이 남한과 북한과 일본과 이런 상황을 말했잖아요. 네, 네. 가능성이 있어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금년에 100세가 100살, 돼가지고 예. 100살 그 회견을 하셨던데 사실상 코로나가 네. 이미 세계 3차 대전을 이루어냈다 하는 얘기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중국과 대만 특히 미중 갈등으로 굉장히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여기에 우리 한국이 균형 외교를 하지 않고 편중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그렇죠. 예. 공조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너무 강대강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 3차 전쟁 이 중국과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예고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우리 박 원장님 응원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지만 또 좀 질문하고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불편한 얘기 쓰신 분들은 왜 그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같아요. 홍원호님께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요청사항이에요. 홍원호님. 예. 수박들에게 엄중하게 꾸짖어 주세요. 수박들이 힘 빠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예. 그러한 그 질문하신 분한테 오히려 질문합니다. 이거 뭐라고요? 이 민주당이 이렇게 위기에 있는데 네. 친명이 어디 있고 비명이 어디 있습니까? 수박이 또는 적극적 지지층에서 그렇게 구분하지 말자 이거죠. 네, 차라리 하지 말고. 지금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자꾸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특정한 뭐 수박이다, 뭐 개딸이다 이런 것을 하면은 안 된다. 그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요점 아니에요, 이분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나서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면서 당에 도움이 안 되게 하면서 자, 이 엄중한 상황을 이렇게 그분들이 만든다.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예. 만약에 예. 국민의힘으로 예. 윤석열 당으로 간다고 하면은 예. 뭐가 좋아요? 정당은요 네.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박도 또 민주당 당원으로서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자기들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잘 조정해 나가야지 자꾸 그렇게 배타적으로 뭐 싸우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오해도 풀고 그게 아니고 그렇죠.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 지금은 네. 우리가 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네. 민생 경제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투쟁도 하고 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야지 우리 내부에서 총질하면 안 된다. 네, 총구를 맞아요. 앞으로 향하라고 그분한테 말씀하세요. 내부 총질은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저기 정확히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 후쿠시마 뭐 수입산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고 히로시마 다녀오신 것도 되게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문제예요. 아, 문제예요. 후쿠시마 네. 오염수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좋으면은 그게 뭐거라 그러는 거죠. 마셔라, 네, 식수를 마셔라. 써라 했더니 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화장실 물이 깨끗하지만은 먹냐. 네, 네.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면 일본 내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써라 이거죠. 네, 네. 화장실 물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방류하냐 그거 못한다 이거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자, 극단적 비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 광우병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촛불이 탔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 소고기 수입해서 먹지만은 있지 광우병 안 나온다. 그 촛불의 덕분으로 그렇죠. 30개월 미만의 소들에 대해서. 소를 수입하기 때문에 광우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촛불했는데 무슨 좋은 게 있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아무 의미 없는 촛불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촛불을 그것 했기 때문에 때문에 예. 광우병의 위험성에 있는 낮은 소들을 우리가 수입하게 됐고 그러한 소고기는 버리게 수입하지 않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먹는 30개월 미만의 맞습니다. 소를 수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수를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또는 오염수를 방류됐을 때 우리 산면의 어민들이 어떻게 돼요? 네, 생업을 맞습니다. 다 잃게 되고 네. 우리는 우리 생선을 못 먹게 된다. 노르웨이산만 연어만 수입해서 먹을 거냐?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 그것을 먹여서 되겠느냐? 이런 국민 건강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자,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일본이 G7 정상회담 만찬 식탁에 후쿠시마산 사케를 올렸다고 사케 보도가 됐는데요. 만찬 메뉴도 히로시마산 음식이 주류를 이뤘다고 나옵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의 술과 음식도 나왔다. 그럼 결국 이제 정상들 모셔다가 좀 위험해 보이는 음식들을 사실 다 먹어보라고 한 거잖아요. 약간의 퍼포먼스이겠지만 사실 사케, 네. 정종 같은 것을 내놓았다라고 네. 하지만은 누가 얼마나 마셨는지 네. 그러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 마신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내놨는데 마셨다는 얘기가 없다. 네, 그렇지만은 네네. 그러한 것이 될 일이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많이 외국에도 가보시고 대접도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 일본에 갔어요. 네. 일본에서 오라 그랬고 초청받아서 간 국빈인데 이 찜찜찜한 이런 것들을 딱 드시라고 음식으로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럼 솔직히 어떠시겠습니까? 그럼 뭐 외교상, 외교상. 의전상 먹는 척 하지만은 달게 먹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건 안 그러면 되죠. 원래 네. 그러면 그 전부터 그러면 가기 안 전부터 되죠.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근데 왜 안 그랬을까요? 그 음식을 내놓는 것은 초청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음식 아니다 그냥 보이콧 해버려 나왔는데 아니 지난번에 올림픽인가 했었을 때 도쿄에서 그때 자기네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쪽 동네 음식을 쫙 갖다 줬더니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거 내가 먹을게 신경 쓰지 마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뭐 네 번째 G7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 우리 정상이 우리 네. 대통령이 가신 것은 잘한 일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잘한 일인데. G7은 주최국에서 그 외국 정상을 초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일 관계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보를 했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꼭 가야 됩니까? 그거 들러리 쓰러 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효과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둘러리 역할을 네, 하고 지금 있죠. 들러리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시찰단 보냈지만은 저는 관광단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관광단. 국민의 혈세로 5박 6일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시찰단이 가서 뭐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을 보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미진하다고 하면은 국민이 믿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계속 명분만 만들어지고 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많이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자, 그렇지만 뭐 대통령이랑 그 실무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 모르는. 뭐 생각이 있겠죠.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네. 대통령의 언행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에 청계천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그렇게
그 형을 살고 계실 때는 몸이 아프다고 형 집행정지만 그렇게 주구장창 하시다가 결국 사면 받고 나니까 몸이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2시간 내내 청계천 길가도 걸어 다니시고 막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청계천만 갔다 온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뭔가 행동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분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도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아팠잖아요. 네, 아프죠. 내 변호사 아니었어요. 네, 많이 얼굴에. 아프시죠, 당연히. 네. 근데 이분이 좀 그런데 심했던 것 같아요. 나오면은 뭐 건강이 좋아져야 되고 또 운동도 하셨겠죠. 그렇지만은 자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한들 국민이 경청할까요?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쪽 분들만 다 지금 부자진을 쓰고 막 네, 그렇죠. 실무하는. MB 시즌 2죠. 네, 그거 왜 그래요? 가장 실패했다고 지금 그건 평가되는. 모르겠어요. 실패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지금 실패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의 길로 가.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근데 대통령실에 있으면 우리 소리를 듣습니까? 나 그게 너무 궁금해서. 당연히 들어야죠.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라 그래도. 뭐 지금도 들을 거예요. 듣지만은 문제는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가감 첨삭 없이 대통령께 보고가 돼야 되는데 네. 그 보고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를 하더라도 무시하는 것 같고 네. 당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댓글 창을 쫙 보면서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이 우리 박 원장님을 정말 좋아하면서도 섭섭해하고 속상해하는구나라는 걸 딱 느껴요. 여기 안 보셔서 뉴스토마토 특히 그러죠. 시청자들은 굉장히 저를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만 왜 싫어요? 저는 가리지 말고 뭉쳐서 싸워야 된다.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 이런 생각을 좋은 가지고 말이잖아요. 있지. 좋아하죠. 네, 근데 왜 싫어요? 우리 아니 애청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저분들은 합리적인데. 무조건 수박도 싫고 수박은 싫겠지, 솔직히. 같이 가야죠. 겉가속이 다르면 싫겠지.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은 같이 가자는 주의고. 같이 가야죠. 같은 식구인데. 여기는 수박을 물을 아예 그냥 빼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노영희 변호사가 수박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까운. 저는 수박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누가 수박인지 누가 수박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일관적으로 그리고 또 현재 좀 상황이 안 좋으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 뭔가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게 아마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의 요점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분들의 네. 마음을 좀 전달해드리려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쪽 면만 바라보고 한쪽에서 무슨 말 했다고 이것만 가지고서 자꾸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포기하고 일본에도 퍼져버리고 네. 경제를 포기하고 미국에도 퍼져버리지만은 네. 아무튼 한미일 정상 간에 굉장히 공고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미 동맹의 가장 큰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또 네. 한미일 정상들이 워싱턴에서 만나자 했을 때 굉장한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돈봉투, 네. 코인, 네. 또 다른 의원들의 사법적 연루로 계속 문제가 될 때 네.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는 하락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재명 퇴진론이 강해질 거예요. 이재명 퇴진론이요? 네. 당에서 책임져라. 그런 것이 나오는데 네. 절대 그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 퇴진하면 안 되고 절대 그런 얘기 그렇죠. 나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싸워나가자. 네. 이것이 민주당의 살 길이다 하는데 이 과정에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수박이라고 자기와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개딸이라고 네. 이런 비난을 하지 말자. 왜 같은 식구끼리 내부 총질이냐. 네. 총구를 앞으로 향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 오늘 이 얘기를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방송해보니까 자꾸 같은 주제가 똑같이 나와서 이거 해결하고 가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좋기 때문에. 자, 질문, 앞을 질문 혹은 불편한 세례도 그냥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배동호님께서
수박들 만나서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흔들지 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 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강연 다니면서 다 해요. 그랬더니요. 제가 강연을 네.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번에도 어제 목포에서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전국에 한 30번 이상을 초청받아서 다 강연을 했는데 네네. 거기 가는 곳마다 소위 말하는 그 극성 지지자들, 개딸들과 수박들이 충돌을 해요. 맨날 싸워요? 예. 아니 질문을 통해서 충돌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네. 개딸들에게도 그러지 마라. 네. 수박들 당신들도 그러지 마라. 네. 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제가 원로로서 위치가 있지. 그런 거 조장하고 다니면 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개딸이라고 하는 거는 당원이나 이 지지자들을 말하는 것 같고 예. 수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행부에 있는 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당직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고 당직자고 예. 제가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말씀은 너무 좋은데 제 예. 말은 개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총칭되는 그 사람들이랑 아니 그리고 수박이라는 분들하고는- 의원들이 네.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몇 분밖에 안 돼요.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민주당이 건전한 당인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그냥 대표부터 뭐 원내대표 뭐 최고위원 쫙 하는 것은 그게 정당이에요? 민주정당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개 보면은 용산, 여의도 출장소장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네, 네. 민주당은 건전한 당이에요. 건강한 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얘기가 되죠.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수용하면서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당대표가 돼야지 일사불란하게 뭐 군인 군대도 사단장이에요? 아니고. 그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자, 애플님 잘한 건 에이플이겠죠. 잘한 건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호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민지은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박지원 원장님이 의원들한테 직접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번 얘기를 그렇죠. 하셨다는 거죠. 네. 예. 당연히 해야죠. 네, 맞습니다. 자, 제가 뭐 이상민 의원도 만나고 조홍천 다 전화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박 원장님은 이 당에서 또 이 입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아니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다 설득을 하죠. 이랬으면 그렇죠. 안 되지 않냐. 맞습니다. 자, 그래서 껍데기는 꺼져님께서 야 우리 원장님 또 후원하는 후원의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민주당 지금 쇄신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국민의힘 얘기는 안 하고 민주당 얘기만 하냐, 너네는 바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거는 프레임을 조금 언론이 잘 짜줘야 되는데 언론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당이 아니라 좀 야당이라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도덕적인 당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도덕적이지도 않더라 이러면서 앞으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처럼 민주당을 향한 다양한 비도덕적인 행태나 의원들의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문제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항상 진보는 도덕성에 앞서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꼭.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잘 그렇죠. 충고를 했잖아요. 예, 하셨죠. 지금 현재는 김남국 의원은 조용하니 자숙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네.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라 이거죠. 지금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해지잖아요. 네. 벌써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폭풍은 강하지만은 길지 않다. 소나기가 오면은 피해야 된다. 네. 너 왜 자꾸 언론에 나와서 자꾸 변명하고 하느냐. 그 해명이 네. 오히려 꼬리를 무니까 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국회 윤리위원회,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명을 하는 것이다. 네. 거기를 상대로 해라. 김남국 의원이 다행히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 있지 정리하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돈봉투 문제는 저는 그래요. 네. 이 주에 또 윤관석 의원이 지금 검찰에 출두한다 하는 게 오늘부터 막 어제부터 네, 나오더라고요. 방송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검찰에 우리가 명확한 것을 이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고 검찰을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검찰이 빨리 정치권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지 이재불만 하면 하나씩 해가지고 민주당을 고사시키려고 하느냐. 이 자체가 검찰이 정치검찰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저는 그거예요. 남용하는. 그리고 공권력을 왜 그렇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느냐. 그렇죠. 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조사도 안 하고 자기 장모, 처남 네.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더디냐. 토끼처럼 민주당은 뛰어가지만 자기들 수사는 거북이처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네. 최종적인 승리는 누가 했느냐. 이걸 두고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비명이에요? 친명이에요? 뭐예요? 나는 비명도 아니고 친명도 아니고. 아, 중도예요? 중도가 아니라 네.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그 잘하는 길은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5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여론조사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이에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맞아요. 저는 봐요. 예, 예. 지금 1년이 넘게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예. 이재명이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오세훈, 네. 한동훈 이런 분들이 2, 3위로 오차 범위 내에서 3, 4% 뒤졌지만은 지금은 10%포인트 많이 내외로 떨어졌죠.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또 이게 한 달 전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보수에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한동훈 17, 유승민 16, 홍준표 11로 나오더라고요. 네. 진보에서는 누가 되느냐? 이재명 39.5, 네. 이낙연 14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떻게 됐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제가 지난 연휴 때 3박 4일로 저희 고향 완도, 해남, 진도를 다녀왔어요. 네. 이번에 2차례 목포대학 강연 및 지역신문 발행인협회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하면서 3박 5일간 목포를 다녀왔어요. 어제 왔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한 걱정을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중도로 많이 이탈을 했어요. 지지도가 지금 민주당이 빠졌잖아요. 조금 빠지고 있어요? 예. 나 많이 빠질 거예요. 앞으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질 거예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로 인해서 올라갈 거예요. 네. 강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네. 됐든. 네. 그런데 아직도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있지만은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은 강해요. 믿음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다 그 면에서는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지 않느냐.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잘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후쿠시마처럼 잘 못하는 것은 못한다 하고. 우통 벗고 싸워야지 왜 못하고 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네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 분열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되게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서로 내분을 일으키고 자꾸 모양새가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하나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당원이 지지해. 당원이 지지하고. 현재 국민이 지지하고 여론을 있습니다. 봐라. 가야죠. 네, 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나를 걱정하지 마라. 너네는 나를 계속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내 진위를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박지원 원장님은 누구누구를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분 같습니다. 자, 뭐 섭섭해 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 좀 정리를 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예. 여쭤본 겁니다. 네. 이번에 소송에서 바이든이나 날리면이냐 MBC하고 외교부가 지금 소송부장 붙었잖아요. 재판부가 감정평가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뭐 재판 네.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웃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정평가 사법부에서 결정 한번 해야죠. 그럼 뭘로 드릴까요?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저는 그것은 바이든으로 들리던데. 저는 바이든으로 들렸지만 예, 예. 사법부가 판단할 일 문제에 대해서 가불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제 사법부가 합시다. 그럼 해봅시다. 아, 그렇죠. 결론 나오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타라님께서 박지원 의원님, 박지원 원장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나머지 이게 진짜 분들은 마찬가지죠. 소통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그러한 네, 질문을 질문 받아서 해봐야죠.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인터뷰 제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드시죠. 그래도 어쨌든 힘드셔도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또 오해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크게 보십시오. 자꾸 뭐 원로들이 말하는 걸 하나하나 그냥 일희일비할 필요 전혀 없고요. 큰 틀에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지원 원장님하고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